일단 원래 제가 세미나 하려던 오늘 논문이 있었는데요. 그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전에 알아야 될 것들을 설명하려다 보니까 내용이 너무 방대해서 압축하고 압축했는데도 좀 많아서 조금 뒤 논문 내용은 간단하게 하고 앞에 멀티뷰 지오메트리에 나오는 SFM이랑 번들 어저스먼트 관련해서 전체적인 파이프라인이 어떻게 되는지랑 뭐 중요한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런 걸 이번에 좀 공부하면서 정리를 해봤는데 그거를 좀 다 같이 한번 어, 큰 노력 안 들이고 좀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준비를 했고요. 네, 그래서 제목은 Structure from Motion and Bundle Adjustment입니다. 그래서 일단 3D 리컨스트럭션이라는 태스크 자체가 3D 이미지가 주어졌을 때 3D 씬만 복원하는 그런 태스크라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이런 이 사진들을 가지고 이미지들을 가지고 이 안에 있는 3D 스트럭처랑 그거에 해당하는 카메라 뷰포인트들을 다 찾는 태스크를 지금 저는 좀 다루고 싶습니다. 스트럭처 프롬 모션에서 스트럭처라는 거는 3D 씬 포인트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 모션이라고 하는 거는 용어가 헷갈릴 수도 있지만 카메라 포즈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이제 이런 이미지들이 어디서 찍혔는지 이런 것들을 스트럭처와 함께 찾아내는 태스크가 스트럭처 프롬 모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사용했을 때 이런 식으로 아주 라지 스케일의 사람들이 뭐 투어하다가 찍은 사진들을 다 긁어 모아서 이런 식으로 라지 스케일 리컨스트럭션도 가능하고요. 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저희가 좀 알아봐야 되는 거는 이런 3D 씬 스트럭처를 어떻게 정확하게 찾아낼 것인지, 그 다음에 이런 카메라 포즈, 카메라가 사진이 어디서 찍혔는지, 그리고 혹은 카메라의 인트린직 파라미터나 익스트린직 파라미터 등의 카메라 모션이 어떻게 되는지를 찾아내는 것이 이제 큰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는 좀 아래 같이 준비를 했는데요. 원래는 제가 처음에 BA-라는 번들 어저스트먼트 네트워크라는 아이클레어 2019 오랄 논문을 발표를 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거를 하려다 보니까 그걸 하려면 이전 것들 알아야 되는 게 좀 많아서 그냥 그거 하고 다 설명하는 건 좀 욕심이겠다 해서 앞쪽을 조금 더 큰 시간을 들여서 설명하고 뒤에는 응용 정도로 이런 게 있다라는 거를 간단하게 소개드리고 끝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멀티뷰 3D 리컨스트럭션 관련해서는 이제 가장 간단하게 카메라 모델이랑 SFM 파이프라인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번들 어저스트먼트랑 이 번들 어저스트먼트에서 중요한 LM 옵티미제이션, 리벤버그 마커 옵티미제이션에 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이 각각 내용에 대해서도 딥하게 들어가면 되게 알아야 될 것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제가 앱스트랙션을 조금 해서 네, 중요한 부분들만 위주로 전달을 하려고 좀 구성을 해봤고요. 네, 먼저 피놀 카메라 모델입니다. 일단 그 발표 자료들 계속 넘어가기 앞서서 아마 교수님 DLMP 과목 슬라이드랑 또 다른 그 박현수 교수님 강의 자료 이런 것들 좀 참고해서 페이지들을 조금 빌려온 것들이 많습니다. 슬라이드 크레딧은 밑에 기재가 돼 있고 그래서 이제 발표를 좀 계속 해보겠습니다. 피놀 카메라 모델은 아마 대부분 다들 잘 아실 것 같은데 카메라는 3D 어떤 월드를 2D 이미지로 프로젝션하는 혹은 매핑하는 그런 함수처럼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3D 오브젝트가 씬 안에 있을 때 얘를 3D에서 2D로 트랜스폼 해주는 게 카메라의 역할이고 2D 이미지에서 2D 이미지로 와핑하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프로세싱의 영역이겠죠. 그래서 피놀 카메라는 옛날에 초등학교 때 바늘구멍 사진기라고 들어보셨을 건데 그거의 영어 버전인 것 같아요. 어쨌든 피놀 카메라는 되게 이 빛을 받는 부분이 아주 얇은 구멍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상이 이렇게 원래라면은 거꾸로 맺히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미지 플레인을 앞에다 둬서 이런 이미지를 3D 씬에 있는 3D 씬 스트럭처를 2D로 프로젝션 시키는 카메라 모델입니다. 가장 간단한 모델이고요. 그래서 얘가 해주는 역할은 결국은 3D 포인트를 2D 이미지 포인트로 이렇게 매핑해주는 카메라 매트릭스로 이런 시스템을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런 2D 이미지랑 3D 월드 포인트 같은 경우는 호모지니어스 코디네이트라는 걸 사용하는데 이거는 또 이것만 하면 내용이 또 좀 있겠지만 사실 2D 포인트이기 때문에 X, Y로만 표현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호모지니어스라는 레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어떤 포인트들이 트랜스포메이션 이런 프로젝티브한 사용되는 그런 트랜스포메이션을 매트릭스로 단순하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코디네이트를 확장해서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D에 대한 호모지니어스 코디네이트 3차원이 되고
3D 포인트에 대한 호모지니어스 코디네이션이 이제 4차원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카메라 모델을 하나를 그냥 일반적으로 표현할 때 카메라 매트릭스를 3 x 4의 어떤 파라미터를 가지는 어떤 매트릭스로 표현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각각 이 뭐 P1부터 P12까지 이 숫자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도 또 중요한 성질들이 있는데, 아까 전에 봤던 그 3 x 4짜리 매트릭스를 조금 더 뒤에 물리적인 유도 과정들을 통해서 살펴보게 된다면 다음과 같이 디컴포지션이 되게 되는데요. 일단 이 앞에 3 x 3짜리 텀이 카메라의 인트린식 파라미터입니다. 인트린식이라고 하는 거는 뭐 카메라의 포컬 랭스, 초점 거리죠. 포컬 랭스라든지 또 이미지 플레인과 카메라 센터 간의 오프셋이 얼마나 이렇게 빗나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카메라가 어떻게 보면 내부적으로 설계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그런 파라미터들을 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뒤쪽에 있는 뭐 이 3 x 4랑 4 x 4 매트릭스를 사실 보통은 곱해서 많이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3 x 4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얘네들은 이 extrinsic 파라미터는 월드 콜디네이트과 카메라 콜디네이트이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로테이션이랑 트랜슬레이션으로 나타내주는 파라미터입니다. 이게 좀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서 제가 그림을 가지고 좀 설명을 해드리면, 이게 밑에 있는 노란색 그리드가 월드 콜디네이트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어떤 3D 스트럭처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카메라의 위치가 그러면 이 월드 콜디네이트 상에서 뭐 0,0에서 혹은 뭐 0,0,0에서 이 카메라의 위치가 특정이 될 수 있을 건데, 이 카메라, 이 월드 콜디네이트에서부터 카메라 이 콜디네이트, 이 좌표계 변환이 어떻게 되는지를 3차원 회전이랑 3차원 오프셋을 가지고 트랜슬레이션을 가지고 표현하는 파라미터가 익스트린직 파라미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월드 콜디네이트 기준으로 사진을 어디서 찍었는지 그걸 나타내는 게 익스트린직 파라미터입니다. 그리고 각각 이미지들마다 이미지 플레인이라는 게 존재하고요. 그래서 아까 전에 봤던 그런 카메라 매트릭스를 통해서 인트린직, 익스트린직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3D 씬 스트럭처, 월드 콜디네이트 존재하는 씬을 이제 저희가 보는 2D 이미지상에 프로젝션 하는 게 피놀 카메라 모델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더 복잡한 모델들도 많고 한데 보통은 문제를 풀 때는 이제 또 간단하게 피놀 카메라 모델을 생각해서 많이 풀고요. 그래서 멀티뷰 3D 리컨스트럭션이라는 거는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이미지들을 가지고 이렇게 여러 뷰에서 촬영된 이미지들을 가지고 이 씬이 가지고 있었던 원래 스트럭처를 찾아내는, 그리고 또 카메라가 어디서 찍혔는지 모션을 찾아내는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스트럭처 프롬 모션 파이프라인을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좀 블랙박스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씩 조금 쪼개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풋은 이미지들입니다.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이미지들, 2D 이미지들 여러 뷰에서 하나의 씬을 찍은 여러 가지 이미지들이고, 아웃풋은 이 3D 포인트 클라우드로 나타내지는 씬 스트럭처가 될 것이고, 그리고 이 씬을 어디서 각각 이미지를 찍었는지에 대한 카메라의 인트린직이나 익스트린직 파라미터들, 얘네들이 아웃풋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블랙박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은 조금 이제 고민되는 부분이 보통 메시라든지 포인트 클라우드라든지 저희가 뭐 보통 데이터셋 같은 데 존재하는 것들은 뭐 포인트 토폴로지가 어떻게 되는지를 미리 정의를 하고 사용을 하잖아요. 총 몇 개의 포인트로 표현을 할 거고 뭐 어떻게 연결 관계가 있고 그런 식으로 보통 표현을 많이 하는데, 사실 그냥 진짜로 이미지들만 갖다 주고 얘를 리컨스트럭션 하라고 하면은 어떤 포인트들을 리컨스트럭션 해서 이렇게 클라우드로 나타내야 될지가 일단은 하나의 고민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런 포인트들을 어떻게 하면 정확히 찾기 위해서 옵티멀한 이런 카메라 포즈랑 포인트 위치를 찾을 수 있을 건지가 고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서 첫 번째로 이 초록색도 이제 블랙박스를 조금 나눠서 초록색 크로스펀던스 서치라는 모듈을 생각을 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카메라 포즈들이 여러 개가 있을 때 얘네들을 이 멀티뷰 이미지를 뭐 몇천 개, 몇만 개를 썼을 때 이걸 어떻게 하면 하나씩 추가해가면서 또 뭐 기존에 있던 씬이 있으면은 거기다 또 사람이 새로운 그 씬에 대한 또 새로운 이미지를 넣었을 때 어떤 식으로 또 카메라를 추가해 줄 건지, 이런 것들 관련해서 인크리멘탈 리컨스트럭션이라는 이제 리컨스트럭션을 해주는 그런 모듈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각각에 대해서 조금 순서대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이 그림은 위에 있는 그림은 Structure from Motion Revisited라는
논문에서 가져왔고요. 이 논문이랑 뭐 이 저자의 후속 논문까지 합쳐져서 저희가 자주 아는 콜맵이라는 그런 라이브러리가 탄생했습니다. 네, 코레스폰던스 서치 모듈 같은 경우에는 총 3가지로 또 구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얘기했다시피 이미지에서 어떤 포인트들을 3D로 올려야 될지가 일단은 먼저 문제이기 때문에 이미지에서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혹은 특징이라고 이 어떤 씬에 대한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 피처를 찾아내는 단계가 있을 거고요. 이 각 뷰마다 피처들이 어떤 식으로 연관되는지를 찾기 위해서 피처 매칭을 해주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피처 매칭된 애들이 진짜로 정확한지 어떤 물리적으로 혹은 뭐 지오메트릭하게 정확한지를 확인해주는 베리피케이션 과정이 포함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좀 다시 정리하자면 이미지를 많이 던져주고 거기서 각 이미지들마다 피처를 추출해서 걔네들끼리 어떻게 매칭되는지 그런 씬 그래프를 형성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거 이제 피처 익스트랙션 부분은 아마 많이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피처 디스크립터가 뭐 고전적으로 많이 존재를 했는데요. 이미지 엣지라든지 뭐 코너, 블럭 같은 것들을 찾아낼 수 있도록 해주는 디스크립터들이 많이 설계가 됐습니다. 대표적인 걸로 시프트가 있는데요. 시프트는 뭐 이미지 그레디언트들을 히스토그램으로 잘 나타내서 어떻게 보면 좀 더 어떤 한 패치 혹은 뭐 한 포인트의 컴팩트한 한 128 디멘전짜리 컴팩트한 피처를 찾아낸 알고리즘이고요. 이거는 러너블한 것도 아니고 그냥 되게 고전적인 방식입니다. 이런 식으로 키포인트들을 피처 디스크립터를 통해서 찾고 그러면 이런 피처가 가져야 되는 성질이라고 한다면 사실 이런 이 건물 이미지를 모두가 똑같은 날에 한 번에 동시에 촬영을 할 수는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전에 앞에서 봤던 그런 그 되게 라지 스케일 리컨스트럭션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다들 뭐 다른 날에 혹은 또 다른 라이팅 컨디션에 따라서 뭐 또 다른 시간에 이런 되게 다양한 라디오메트릭한 혹은 뭐 지오메트릭 체인지가 있는 그런 이미지를 찍을 건데 걔네들의 인베리언트 하기 위해서 어떤 컬러라든지 이런 피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미지 그레디언트 같은 어떻게 보면은 이런 레디오메트리나 지오메트리에 불변하는 그런 성질들을 가지고 피처를 찾아내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또 다양한 이미지들에서 이게 좀 특정될 수 있는 그런 피처들을 최대한 찾으면 좋은데 뭐 엣지라든지 코너라든지 블럭 이런 것들을 찾을 수 있는 디스크립터가 이런 피처 익스트랙터로 되게 좋은 성질을 가지게 됩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각 이미지에서 피처를 되게 많이 찾을 수 있을 건데 걔네들끼리 매칭이 되는 관계, 각 뷰마다 이게 어떻게 매칭이 되는지를 찾아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왜냐면은 모든 뷰에서 피처가 겹칠 수 없고 어떻게 보면 오클루전을 가정한다면 이제 사실 되게 익스트림하게 떨어져 있는 뷰에서는 겹치는 게 하나도 없을 수가 있겠죠. 그럼 걔네들을 뭔가 같이 사용해서 나중에 카메라를 이용한 뭐 3차원 보고는 힘들기 때문에 이 각 이미지들마다 어떤 식으로 피처가 연결이 되는지를 이제 여러 가지 매칭 알고리즘들이 있는데 걔네들을 가지고 이렇게 찾아내게 됩니다. 사실 제일 나이브하게 생각한다면은 한 피처 포인트를 잡고 나머지 모든 이미지들에서 이게 어떻게 매칭되는지를 그냥 1대1로 다 비교하면 되는데 이미지가 몇천 장, 몇만 장으로 가게 되고 뭐 한 이미지당 피처가 또 몇백 개씩, 몇천 개씩 있다면은 컴퓨테이션이 아주 커지기 때문에 이거를 스케일러블하고 이피션트하게 잘하는 알고리즘들은 또 많이 존재를 합니다. 근데 그거 관련해서는 여기서는 좀 자세히 안 하고 이런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피처를 매칭하는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매칭된 피처가 정확한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아마 피처 디스크립터가 아무리 뭐 레디오메트리나 지오메트리에 인바리언트한 그런 걸 썼다고 해도 애들이 매칭되는 데는 또 노이즈가 껴있을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제 멀티뷰에서 기인하는 그런 에피폴라 지오메트리라는 걸 가지고 이 베리피케이션 하는 과정을 가집니다. 이쪽에서 크게 사용되는 두 가지 알고리즘이 있는데요. 5포인트나 아니면 8포인트 알고리즘이라는 게 존재하고 란삭이라는 그런 로버스트한 이런 그 모델을 찾는 알고리즘이 두 가지가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에피폴라 지오메트리라는 걸 이용해서 에피폴라 지오메트리라는 건 어떤 카메라가 무빙하는 관계를 조금 잘 인코드하고 있는 그런 지오메트리 관계를 얘기합니다. 뒤에서 좀 다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에피폴라 지오메트리를 통해서 이런 이센셜 매트릭스라는 걸 카메라 뷰마다 이렇게 찾을 수 있게 되는데 그럼 이 매트릭스가 잘 찾아졌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란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제 다시 교수님 강의 자료로 좀 돌아가서 에피폴라 컨스트레인트 혹은 에피폴라 지오메트리라는 걸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파란색이랑 주황색이 이미지 플레인이에요. 총 투 뷰가 있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두 가지 뷰가 있고 이런 이미지 플레인이 존재하고 이 O랑 O 프라임은 각 카메라의 센터를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어떤 이 파란색 플레인에서 X라는 점을 잡고 X라는 점이 3D 상에서 어디 존재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본다면은 얘가 이 X의 2D 포인트 하나만 가지고 3D 좌표를 하나로 확정 지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 O랑 어떤 3D, 리얼한 3D, 실제로 이 X에 해당하는 3D 포인트 P랑 이 사이에 연결하는 점들이 이 X랑 P 사이의 모든 점들이 X에 사실 카메라로 찍으면 X에 배팅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런 존재할 수 있는 모든 애들을 다 이 다른 뷰의 이미지에다 프로젝트 하면 이런 라인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걸 에피폴라 라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에피폴라 지오메트리에서는 어떤 이센셜 매트릭스 E라는 거를 두고 이 E라는 매트릭스랑 저희가 첫 번째 뷰에서 이 X라는 포인트를 이렇게 멀티플라이를 해주게 되면 매트릭스 벡터 멀티플리케이션인데요. 이걸 해주게 되면은 이 반대편에 나오는 라인의 이퀘이션을 찾아낼 수 있다라는 게 에피폴라 지오메트리의 어떤 물리적인 성질이고요. 그래서 이 이센셜 매트릭스랑 포인트를 이제 멀티플리케이션 해주면은 이 반대편에 나오는 뷰의 라인의 이퀘이션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센셜 매트릭스라는 건 어떤 여러 가지 뷰들에 대해서 에피폴라 지오메트리 관계를 잘 인코드하고 있는 매트릭스라고 볼 수 있고, 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매트릭스 벡터 멀티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라인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컨스트레인트를 제공해 줍니다. 그러면 에피폴라 라인이라는 거를 그 중앙고등학교 때 배웠던 이 직선의 방정식을 생각한다면은 이게 되게 임플리시트 폼이 되겠죠. 어떤 라인을 ABC라는 이런 파라미터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그러면은 만약에 그 앞에서 봤던 그림에서 제가 찾은 이 라인의 만약에 이 X라는 포인트랑 이 3D 라지 X 포인트가 두 가지 뷰에 대해서 스몰 X랑 스몰 X 프라임으로 이렇게 표현이 됐다. 만약에 두 개가 잘 매치가 된다면은 제가 찾은 이 각각 이미지에서 따로 독립적으로 찾은 X랑 X 프라임이라는 이 점이 이 X 프라임이라는 점이 이 에피폴라 라인 위에 올라가 있어야 되겠죠. 잘 올라가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컨스트레인트를 가지고 네, 그런 성질을 사용을 할 건데 어떤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을 때 이 임플리시트 폼을 통해서 살펴본다면은 라인 이퀘이션 상에서 이 X 트랜스포즈 이 점과 이 라인의 파라미터들을 내적하면 0이라는 값을 가지는 성질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성질을 이용한다면은 이 X 프라임이라는 좌표가 이 에피폴라 라인 위에 있어야 된다라는 컨스트레인트를 가지고 다음과 같은 그런 그런 리니어 이퀘이션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그래서 조금 디테일을 설명한다고 좀 놓치셨을 수도 있는데, 네네. 호모그래피랑 에피폴라랑 약간 문제 세팅이 좀 다른데, 호모그래피는 약간 플레인들 간의 그런 관계를 매핑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에피폴라는 제가 느끼기에는 어떤 그냥 플레인 간의 관계를 모델링 한다기보다는 이 플레인을 통해서 보여지는 이 3D 포인트랑 이런 카메라 레이들 이런 걸 모델링 한다라고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가 플레인이 네. 플레인이 바뀌어서 호모그래피가 아니고 네. 카메라 센터가 움직여도 호모그래피로 모델링 할 수 있어요. 플레인이. 네. 멀티뷰 책에 보면 그게 아마 플레인이 아니라 에센셜 매트릭스 훨씬 더 제너럴해서 한 점과 3D 구조와의 관계를 다 아우르는 모델링이고 호모그래피는 플레인만 할 수 있는 호모그래피 엄청 스몰 서브셋이 에센셜 매트릭스 훨씬 큰 컨센트 셋이에요. 그러니까 저기서는 이제 원점하고 X하고 지나가는 저 플레인이 있잖아요. 파이가 있잖아요. 노란색 플레인이 카메라 플레인이 주황색하고 딱 지나가는 그렸을 때 저기 오버랩되는 게 성분으로 나타나는데 저 성분의 관계를 모델링하는 게 에센셜 매트릭스라서 호모그래피하고는 좀 호모그래피는 랭크 3이고 근데 저거는 어떤 점이 주어졌을 때 저쪽에는 라인으로 보여진 랭크 2이고 그래서 모델 자체가 호모그래피하고 완전히 좀 다른 형태의 선바이즈 매트릭스.
물리적으로는 사실 저 0에서부터 x까지 그러니까 레이저 포인트를 썼을 때 옆에 사람이 O'Prime이라는 위치에서 그 레이저 포인트를 봤을 때 그 눈에 보이는 그 레이의 그 성분에 대한 수식이에요. 포지션 수식. 그러니까 2D 포인트를 그린 그 라인이 3D 라인이 2D로 맵핑된 3D 라인들 2D 라인의 관계를 에센셜 지수. 그래서 플레이는 가장 있습니다. 제너럴은 레이저 포인터로 썼을 때 옆에서 레이를 보고 있는 문제를 보여주니까. 네. 물 같은 거는 저 매칭 이가 맨 처음에 큰 토어 같은 경우는 그래도 피부때 매칭되는 게 있을 것 같은데 여기가 전혀 다른 지역이 엄청 큰 공간. 네. 입구에서 출구에 지금 그래서 매칭이 돼서 그거 어떻게 거르는지 모르겠어요. 아, 잘못 매칭된 거 어떻게 걸었는지요? 사실 연습된 게 아니라 띄엄띄엄. 네. 아니면 아예 저 이세셜 지오메트릭 데이터에서 아예 매칭이 잘 안 되던 때는 그냥 아예 걸러서 제어 아니. 일단은 거르는 장치가 되게 많은데요.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이센셜 매트릭스랑 란삭 같은 과정에서 아웃라이어 필터링에서도 걸러질 거고, 뒤에 사실 여기 앞에서 스텝이 총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 코레스폰던스 서치하고 뒤에 리컨스트럭션 하는 곳에서 사실 문제점이 조금 있는 부분이, 여기서 서치된 애들을 믿고 뒤에서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앞에서 일단 지오메트리 베리피케이션을 최대한 걸러낸다, 란삭 과정에서 걸러낸다라고 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뒤에서는 있는 걸 가지고 리바인하는 거기 때문에 뒤에서 걸러지는 부분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제가 조금 이 디테일한 걸 얘기하다 보니까 또 전체적인 그림이 아마 헷갈렸을 것 같은데, 결국에 하고자 하는 건 저희가 어떤 코레스폰던스, 2D 이미지에서의 코레스폰던스 페어 X랑 X 프라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걔네들을 많이 가지고 이 어떤 여러 표 사이에서 이센셜 매트릭스를 좀 로버스트하게 찾아내고 싶은 게 지금 하고 싶은 겁니다. 근데 걔네들 간의 관계는 이런 수식을 만족해야 되는 컨스트레인트가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런 수식을 만족하는 이를 이센셜 매트릭스를 어떻게 찾는지에 대한 방법이 이제 5포인트 혹은 뭐 8포인트 알고리즘 등이 있습니다. 이 앞에 5랑 8이라는 숫자는 이런 시스템을 풀기 위해서 최소한 몇 개의 포인트가 필요한지, 포인트 페어가 필요한지에 대한 그런 얘기고요. 뭐 이센셜 매트릭스를 구할 땐 5포인트 알고리즘이라는 게 유명하게 많이 쓰이고, 혹은 이센셜 매트릭스를 조금 더 이제 카메라 인트윈식 가지고 조금 더 이렇게 캘리브레이션한 펀더멘털 매트릭스라는 걸 구할 때는 A 포인트 최소 8개의 포인트가 필요하다라는 게 조금 증명이 돼 있습니다. 이걸 풀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시스템 이퀘이션을 푸는 거랑 똑같은데요. DLT라는 방식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런 시스템을 풀 때 얘를 좀 수직 노테이션이 살짝 다른데, 이 라지 X는 앞에서 봤던 그런 X랑 좀 다르다고 생각해주고, 저희가 지금 알고 있는 게 스몰 x랑 x 프라임이거든요. 얘네들이 매치가 된다는 2D 좌표를 알고 있는 건데, 걔네들을 가지고 언노운은 결국 이센셜 매트릭스 3x3짜리 매트릭스니까 총 9개의 언노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 언노운을 3x3을 쫙 늘려뜨려서 9x1짜리 벡터로 만들고, 나머지 x 프라임과 x를 잘 정리해서 식을 잘 정리하면 ax는 0꼴로 만들 수 있게 되는데요. 이 시스템 이퀘이션을 풀기만 하면은 이런 관계를 만족하는 가장 좋은 이센셜 매트릭스를 찾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걸 찾는 방법은 보통 싱글러 밸류 디컴포지션을 사용해서 푸는 방법이 이제 DLT라고 불리는데요. 이거는 싱글러 밸류 그 SVD의 오소노말리티 같은 걸 사용을 해서 풀게 됩니다. 이건 어펜딕스에다가 조금 증명을 넣어놨으니까 나중에 좀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걸 어떤 식으로 시스템 이퀘이션을 푸는지에 대한 디테일은 좀 생략을 하고 넘어갈게요. 사실 이것도 되게 중요한 내용이라서 좀 미리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최소한 5개 혹은 8개의 포인트 코레스폰던스, 저희가 찾은 후보들을 가지고 이 이센셜 매트릭스를 찾아내는데요. 얘가 찾아낸 게 만약에 이제 방금 남현 학생이 말한 대로 이 포인트 코레스폰던스 자체가 애초에 틀려 먹었으면은
이센셜 매트릭스를 이런 식으로 구해도 되게 오류가 많은 이센셜 매트릭스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필터링 해주기 위해서 란삭을 사용을 합니다. 란삭 같은 경우는 뭐 비단 여기 이센셜 매트릭스를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좀 더 일반적으로 어떤 모델 에스티메이션 하는 곳에서 많이 사용되는데요. 네, 란삭도 많이들 알 거라 생각하고 어펜딕스에 넣어놨긴 했는데 혹시 설명이 필요하실까요? 네, 내용이 되게 많아서 그냥 질문할 거 있으면 바로바로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펜딕스가. 네, 란삭이라는 거는 이제 문제를 조금 더 간단하게 생각해서 이런 2D 포인트들 많이 줘놓고 이 포인트들 가장 잘 나타내는 어떤 모델, 뭐 제가 직선을 하나 긋고 싶은데 이런 포인트들에서 아웃라이어들이 잘 섞여 있고 이런 노이지한 포인트에서 이런 데이터를 가장 잘 나타내는 라인을 찾고 싶은 게 지금 제가 하고 싶은 건데 이제 아까 전에 문제 세팅에서는 뭐 3D 포인트나 2D 포인트들을 쫙 다 줘놓고 2D 포인트들 많이 가지고 있고 걔네들이 잘 나타내는 이센셜 매트릭스 하나를 모델을 찾는 게 이제 목적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는 라인이라고 좀 더 간단하게 생각을 해본다면은 여기서 첫 번째로는 알고리즘 첫 번째로는 몇 개의 제가 랜덤하게 셀렉한 넘버 오브 포인트를 가지고 얘를 가지고 이제 모델을 구하는 거예요. 지금의 직선의 방정식이니까 최소한 한 2개의 포인트가 필요하겠죠. 아까 전에는 5개 혹은 8개가 필요하고 그래서 지금 2개를 가지고 직선을 한번 랜덤하게 골라서 그어봤는데 얘가 어떤 스레숄드 안에 총 몇 개의 샘플이 들어오는지를 데이터를 다 보는 거죠. 이렇게 구한 직선의 방정식으로 총 4개의 샘플이 이렇게 혹은 6개의 인라이어가 발생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전체 개수에 비해서 매우 적잖아요. 이 스레숄드 자체도 하이퍼 파라미터긴 한데 이런 식으로 만약에 아웃라이어가 많다면은 다시 샘플을 해서 이제 뭐 다시 샘플해서 이렇게 라인을 조금씩 바꿔가면서 이 전체적인 데이터들을 아웃라이어를 최대한 줄이고 인라이어를 맥시마이즈하는 그런 라인을 찾아내는 게 란삭 알고리즘의 간단한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아까 전에 봤던 문제 상황에서는 네, 아까 문제 상황에서는 X랑 X 프라임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이 각각 이미지를 뽑아낸 이 포인트 페어들을 가지고 이런 이 매트릭스를 찾았을 때 아까 전에 말했듯이 총 뭐 5개의 포인트가 필요하다. 5개를 가지고 일단 이센셜 매트릭스 혹은 뭐 N개를 랜덤하게 샘플한 몇 개를 가지고 이센셜 매트릭스를 찾고 걔네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X, X 프라임 그 페어들 전체에 대해서 아웃라이어가 얼마나 많은지를 가지고 이거를 리파인하면서 이 이센셜 매트릭스를 찾아내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장 좋은 모델, 포인트 페어를 많이 던져주고 가장 괜찮은 이센셜 매트릭스를 찾고 나머지는 아웃라이어 리젝션을 하고 가지고 있는 애들 인라이어를 가지고 이센셜 매트릭스를 하나 뽑아내는 게 지금 여기서 하는 지오메트릭 베리피케이션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이제 아웃라이어 필터링이 최대한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기서는 다 이터레이티브한 과정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 네.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 아까 전에 앞에서 봤던 도시 하나 같은 그런 리컨스트럭션에서 매칭하는 데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들이 다 포함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코레스폰던스 서치 과정에서 결국엔 피처를 잘 찾고 얘네들 잘 매칭하고 잘 매칭된 애들 중에서도 이제 지오메트릭하게 에피폴라 컨스트레인트로 이렇게 아웃라이어 리젝션을 해서 좋은 코레스폰던스 페어들만 남겨서 씬 그래프를 좀 형성을 하겠다라는 게 이 모듈에서 하고자 하는 얘기입니다. 이 씬 그래프 형성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되게 이제 다양한 옵션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 컨트리뷰션을 포함해서 뭐 폴맥 같은 것들이 라지 스케일로 가능한 그런 모델들이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스몰 X가 진짜 잘 기억이 나요. 픽셀 네, 픽셀 작품. 노멀라이즈 픽셀 작품. 인크리는 바람에 더욱더 1, 2, 3에서 다 끝나는 네, 맞습니다. 좋아. 네. 일단 처음에 그 피처 트래킹 할 때, 매칭을 할 때는 그렇게 찾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충분한 리컨스트럭션 네, 리컨스트럭션 할 때도.
하나 추가할 때 번들 어저스트먼트 하나. 온라인 주세요. 잠깐만. 인지 네, 맞습니다. 이게 노멀라이즈를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펀더멘탈 매트릭스를 쓸지 뭐 이센셜 매트릭스를 쓸지 그런 게 달라지는데 뭐 보통 제가 과목 들으면서 과제할 때는 펀더멘탈 매트릭스를 많이 썼는데 근데 실제로 구현할 때는 이런 5포인트 같은 걸 쓰기 위해서 뭐 노멀라이즈 하고 이센셜 매트릭스 쓰는 게 조금 더 일반적으로. 근데 만약에 과목장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1번, 2번을 먼저 하는 것보다 1번, 3번은 음. 그런 거에 대한 아, 네. 사실 그거 저도 조금 궁금했는데 찾아보지 못해가지고 사실 이게 그래서 인라이어가 제일 많은 애들을 가지고 시작하는 게 좋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긴 하거든요. 아마 그런 알고리즘도 당연히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찾아서 넣지는 못했습니다. 그 스코어링 하는 거는 이건 뭐 뭐랄까, 시스템을 만든 사람은 디자이너의 마음이 있는데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인라이어 개수 많은 걸 하든지 아니면은 그 씬이 다른 거 연결된 이미지가 많은 거 위주로 센터 그 디그리거든요. 버텍스 디그리가 연결된 거 엣지 개수부터 네. 엣지 개수가 많은 지오메트리 그래픽이 끝난 거예요. 상당히 걸릴 때 말씀하신 것 같아서 아,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아까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단 처음에 시작은 투뷰로 많이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두 개를 가지고 조금 괜찮은 이런 카메라 파라미터랑 포인트 리컨스트럭션을 해놓고 그 다음에 뷰를 하나씩 갖다 붙이는 식으로 이제 뒤에 인크리멘탈 리컨스트럭션 과정이 붙습니다. 그래서 투뷰로 시작해서 리파이닝 에스티메이션을 하면서 뷰를 계속 갖다 붙이는 과정이고요. 첫 번째로 이제 카메라 이니셜라이제이션이랑 그 다음에 트라이앵글레이션, 그 다음에 SFM, 그 다음에 번들 어저스먼트 이 과정들을 계속 이터레이티브하게 저희가 원하는 뷰를 갖다 붙이면서 계속 진행을 하게 됩니다. 카메라 이니셜라이제이션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구했던 이센셜 매트릭스 3x 3짜리를 통해서 처음 시작할 때 투뷰의 카메라 익스트린직을 찾아내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트라이앵글레이션은 그렇게 찾아낸 카메라 파라미터로 3D 포인트를 좀 이니셜하게 약간 캔디데이트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도 이제 뭐 란삭같이 이터레이티브하게 좋은 모델을 찾는 그런 것들이 들어가는데요. 일단 카메라 이니셜라이제이션 같은 경우는 사실 하나 기준 카메라 매트릭스가 투 뷰가 있을 때 매트릭스 P랑 P'이 있다고 생각을 할 건데 걔네들을 뭔가 하나의 기준을 잡지 않고 하면은 이게 앰비규이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카메라 P 하나의 매트릭스는 그냥 월드 코디네이트의 센터에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캐노니컬 카메라 셋업을 가정을 하고 이렇게 나머지 P'을 찾는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게 제가 여기 다 넣어놓진 않았는데 이센셜 매트릭스라는 게 결국엔 카메라 매트릭스 P랑 P'의 사이의 로테이션이랑 트랜슬레이션, 이 카메라 뷰 포인트들 사이의 이런 로테이션 트랜슬레이션 관계를 통해서 정의가 되는 매트릭스거든요. 사실 내부적으로 데리베이션 과정을 살펴본다면 그렇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걔네들의 데리베이션을 통해서 좀 이 카메라 하나를 고정시키면 나머지 4개에 대한 캔디데이트를 나머지 하나에 대한 총 4개의 캔디데이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4개의 캔디데이트 모두 다 밸리드한 건 아닙니다. 이게 예시인데요. 어떤 하나의 카메라를 총 이 4가지 후보가 나오는데 하나의 카메라를 그냥 월드 코디네이트 센터에다가 넣어놓고 이 이센셜 매트릭스 구한 걸 통해서 P'을 구했을 때 총 이렇게 A, B, C, D 총 4가지 후보가 나오게 되는데 여기 그림을 좀 자세히 보시면 C랑 D는 지금 카메라가 정반대를 쳐다보고 있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우리가 같은 씬을 지금 이렇게 양옆에서 보고 찍어놨는데 카메라 뷰포인트가 이 센터가 딱 붙어 있고 2개가 거의 등 돌리고 있는 카메라 컨피규레이션은 사실 물리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애초에 인라이어가 있을 수 없는, 매칭되는 게 있을 수 없는 세팅이기 때문에 이런 애들은 걸러내게 됩니다. 그리고 뭐 같은 앞쪽을 보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 카메라가 앞을 보고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이미 3D 씬을 캡처를 해야 되는데 여기 지금 이미지들 보면은 여기 점 찍혀 있는 것들이 이제 나중에 설명드릴 트라이앵글레이션 된 3D 포인트들이거든요. 3D 포인트들을 이제 두 카메라를 가지고 리컨스트럭션 해봤는데 카메라 뒤에 있다 하는 건 사실 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중에서 가장 3D 포인트가 카메라 앞에 있거나 뭐 이런 조건을 잘 만족하는 3D 포인트 개수가 제일 많은 하나를 선택을 해서 걔를 나머지 카메라 P'이라고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이제 카메라 후보, P' 후보 4개를 다 사용해서 트라이앵글레이션을 한 번씩 해보고 여기서 가장 피지컬리 베리파이드 된 P'을 선택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트라이앵글레이트라는 게 나오는데 이 과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트라이앵글레이션은 이제 2D 아까 전에 봤던 아웃라이어 다 걸러내고 남아있는 리파인된 2D 포인트 페어들을 카메라 매트릭스를 가지고 3D로 이제 올려주는, 리피팅업 해주는 과정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세팅은 노이지한 2D 포인트들 코레스폰던스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예측된 P랑 P', P' 같은 경우는 총 4개의 후보가 있다 했죠. 4개의 후보에 대해서 총 4번의 트라이앵글레이션을 해주게 됩니다. 이것도 이제 교수님 강의 자리에서 가져왔는데요. 네, 지금 문제 세팅은 기본인 거는 이미지 코레스폰던스 페어 X와 X', 그 다음에 P랑 P' 이렇게 있습니다. 얘네들 4개의 물리량이 기본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 포인트들을 가지고 3D를 한번 리컨스트럭션을 해보는 겁니다. 카메라 센터에서부터 이 포인트 X로 이렇게 레이를 쏘고 그 다음에 이걸 쏜 다음에 또 P'에서도 레이를 쏠 수 있겠죠. 근데 얘네들이 사실 노이지한 2D 옵서베이션이기 때문에 아주 물리적으로 정확하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 레이가 공중에서 만나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같은 포인트에서 실제로 시작됐다면 얘네들이 나중에 프로젝션 된 포인트들은 잘 프로젝션 됐다면 얘네들이 만나겠지만 지금 3D를 모르는 상태에서 2D만 가지고 에스티메이션을 가지고 이렇게 레이를 쌌기 때문에 얘네들이 공중에서 마주칠 일은 거의 없습니다. 네, 그래서 얘네들 이제 이 점을 찾는 게 직선 교점을 찾아서 이런 3D 포인트를 찾는 게 아니고요. 이것도 아까 전에 앞에서 봤듯이 어떤 에스티메이션 과정을 또 하게 됩니다. 트라이앵글레이션에서 세팅은 그래서 X와 X', 그 다음에 카메라 매트릭스 P와 P' 가지고 있는 거고 하고 싶은 건 이 3D 포인트, 이 점들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3D 포인트 하나를 찾는 게 목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찾느냐 하는 문제가 좀 복잡한데요. 네. 이게 아까 전에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3D 포인트의 교점을 찾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몇 가지 트릭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 X는 P 라지 X라는 두 가지가 지금 보면은 기본 노온인 게 스몰 X랑 카메라 매트릭스 P를 노온이잖아요. 그럼 이 두 개를 같다라고 원래 이론상으로는 같아야 되기 때문에 얘네들을 크로스 프로덕트를 해주게 되면은 얘네들 벡터잖아요. 결국에는 벡터 두 개가 만약에 같아야 된다. 그리고 패럴렐 해야 된다면 크로스 프로덕트 해줬을 때 얘네들이 0이 돼야 된다라는 컨스트레인트를 좀 직관적으로 얻을 수가 있게 돼요. 얘네들이 이미지 포인트, 2D 포인트 호모제니스 코디네이트 벡터가 있고 그다음에 이게 프로젝션한 PX의 벡터가 있는데 얘네들이 실제로 같진 않겠지만 같아야 된다라는 그런 컨스트레인트를 생각해 본다면 벡터가 패럴렐 해야 된다. 같은 방향을 가지고 있고 뭐 스케일 앰비귀티는 있을 수 있지만 걔네들이 같은 방향이어야 된다는 컨스트레인트 최소한 하나는 찾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럼 그 관계를 통해서 얘네들이 크로스 프로덕트를 해봤을 때 이게 제로가 나와야 된다라는 컨스트레인트를 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스몰 X랑 라지 P 카메라 매트릭스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시스템 이퀘이션을 푸는 방향으로 이렇게 문제를 좀 바꿔서 이 3D 포인트 라지 X를 찾아내게 되는 겁니다. 이게 트라이앵글레이션 과정이고요. 이 과정에서 뭐 이런 식으로 다식을 넣어서 전개를 해봤을 때 크로스 프로덕트 해봤을 때 좀 식이 복잡한데요. 이 뭐 P1, P2, P3는 카메라 매트릭스의 이 각 로우를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다 정리를 해봤을 때 좀 아래와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요. 이 첫 번째 두 로 있잖아요. first two row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이 밑에 게 표현되기 때문에 사실 얘는 있으나 마나 한 세 번째 로우는 있으나 마나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스몰 x랑 그 다음에 라지 x, 2D, 3D 포인트 코레스폰던스 하나를 가지고 총 두 가지 이퀘이션이 저희는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앞에서 봤던 2D 코레스폰던스 페어가 많기 때문에 걔네들이 이런 이퀘이션 두 개를 얻은 거를 뭐 총 포인트 n개가 있다면 2n개만큼 쫙 쌓아서 이걸 가장 잘 만족하는 이 라지 x, 3D 포인트 하나를 얻는 게 트라이앵글레이션 과정이 됩니다. 이것도 푸는 방법은 아까 전에 앞에서
A 포인트 알고리즘 혹은 5포인트 알고리즘 푸는 거랑 똑같이 DLT, 싱글러빌리티 컴포지션을 사용한 다이렉트 리니어 트랜스폼이라는 걸 사용해서 풀게 되고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3D 포인트, 이제 2D 코레스폰던스 페어와 카메라 프로젝션 매트릭스를 사용한 3D 포인트를 얻어내게 됩니다. 혹시 이까지 또 질문이 있을까요? 내용이 조금 제가 설명 연습을 안 해가지고 좀 많이 횡설수설한 것 같은데 질문이 있으면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펼쳐줍니다. 아, 그거 목적이 달라서 그럴 필요는 없다. 아, 형이 얘기하는 거는 나 이제 남현 학생이 얘기하는 거는 그거죠. 이제 SFM 뒤에 멀티뷰 스테레오라는 게 있는데 지금 사실 스트럭처 프롬 모션은 지금 보면 알겠지만 뭐 이렇게 해가지고 밸리드한 포인트 3D 포인트가 400 몇 개 되게 스파스한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 씬을 진짜로 뭐 이제 아주 덴스하게 리컨스트럭션을 한 게 아니라서 이런 덴스한 SFM으로 리컨스트럭션을 잡아놓고 그 다음에 거기서 얻은 카메라 파라미터를 가지고 뭐 멀티뷰 스테레오를 진행해서 조금 더 덴스한 리컨스트럭션을 하는 게 뒤에 파이프라인이 따로 붙는데 거기서 이제 렉티피케이션 같은 걸 해주는 게 펴주고 하는 게 좀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 멀티플 스테레오 할 때도 레지스트레이션은 얼마나 안 하는데 아, 그냥 카메라 있고 레지스트레이션 하는 거 레귤 디스트리뷰션 음, 이거 카메라 포즈를 딱 펴서 두 개로 패러하게 스테레오 매칭 아, 스테레오. 바이너큘러 스테레오를 필요할 때 아, 그 과정이 이걸 필 수 있을 정도로 카메라가 충분히 서로 코드 센터도 되게 그리고 앞에 꼭 패러하게 보고 있다는 과정이 있어서 약간의 그 데비에이션만 빅세트로 보시면 그 프로세스는 아예 빠진다고 봅니다. 네, 질문. 아, 네. 일단은 여기 앞에서 코레스폰던스를 찾아서 이제 뭐 각 뷰마다 몇 개씩 뭐 인라이어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정리가 돼 있을 건데 그럼 걔네들 가지고 뒤에 이제 카메라 매트릭스를 추정을 하고 트라이앵글레이션에서 3D 포인트를 얻고 이런 식으로 될 건데 그 과정에서 처음에 두 가지 뷰를 먼저 선택을 해서 할 거예요. 두 가지 이미지를 선택을 해서 할 건데 그 과정에서 포인트가 많으면 많을수록 아까 전에 트라이앵글레이션 과정도 이게 보면은 하나의 2D랑 하나의 3D 포인트 사이에 이런 관계가 성립하는 거기 때문에 포인트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 이퀘이션 두 개를 더 많이 스택을 할 수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 이퀘이션을 만족하는 3D 포인트를 잘 찾고 싶은 건데 이 식을 만족하는 2D 포인트들을 많이 쌓아서 라지 X 하나를 되게 오버피팅 되게 잘 찾아버리면은 그게 오히려 좀 더 릴라이어블한 3D 리컨스트럭션이 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부터 코레스폰던스가 많은 페어를 고르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었어요. 지금 아까 김재원 학생이 질문한 거 문준 학생 질문하고 좀 다른 것 같은데 이니셜라이제이션 이니셜라이제이션 네. 그러니까 지금 문준 학생 질문하고 김재원 학생 질문하고 좀 다른 질문이 이니셜라이제이션을 왜 찾냐 뭔가 질문하기 어떤 이니셜라이제이션? 시작하는 포인트를 설명드려요. 어떤 거에서 시작하냐에서 중에 가져가는 게 문준 학생 내가 방금 전에 문준 학생 이니셜라이제이션 왜 이니셜라이제이션이 아니야? 앞에서 이미 두 개의 릴레이션십 같은 걸 다 계산해 놓은 상태인 것 같은데 왜 이니셜라이제이션 그냥 랜덤으로 뭔가 투 뷰에 대해서 시행이 있는지 이미 계산된 것들이 있는데 거기서 제일 좋은 뷰를 택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는지 그렇게 하죠. 이게 여기서 처음에 두 개의 뷰를 선택한다는 게 랜덤하게 셀렉하는 걸 얘기한 건 아니고요. 이걸 선택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코레스폰던스가 제일 많은 애 두 개를 가져와서 쓸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 이미지를 중심으로 얘랑 이제 매칭되는 포인트가 많은 애들이 이렇게 페어들이 있을 건데, 뭐 한 5장의 이미지가 있을 수 있고, 혹은 몇백 장의 이미지가 있을 수도 있고, 좀 제일 공통되는 이미지 있잖아요. 모든 뷰에서 많이 겹치는 이미지들, 뭐 그런 걸 선택해서 할 수 있는 거. 질문이 뉘앙스가 현재는 그런 게안 하고 있는 아. 아니, 하고 있어요. 네, 하고 있는데 그런 게 없는지를 아마 질문. 근데 이제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판단해서 그냥 파이프라인에서는 그냥 정하면 되지. 랜덤하게 시작해서 어느 정도 하면 그냥 이게 인플리멘트하게 해서 되게 되거든요. 근데 사실 좋은 스텝을 할수록 그러니까 매 순간마다 최선을 다해야 돼요. 했을 때 모든 모습들이 진짜 막 기어 짜려가거든요. 진짜. 왜냐면 이 레이랑이 2D에서 한 픽셀 차이가 이게 레이를 쫙 그어요. 그 다음에 저기 멀리 갈수록 그 한 픽셀 차이의 차이가 몇백 미터가 나씩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진짜 스몰 에러가 엄청 크게 영향을 미치죠. 그것 때문에 최대한 정확하게 기어 짜려고 하는데 아까 DLT 같은 거 저거 왜 저렇게 하냐면은 우리가 저거에 대해서 어떤 언론이 있을 때 저거를 한 번에 그러니까 랜덤 이슈를 줘서 우리가 SGD 같은 걸 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랜덤 이슈라이징 하면 되는데 저게 그러니까 이거는 리니어니까 컴플렉스긴 한데 사실상 그 전체적인 시스템 측면에서는 전체 SF인데 완전 로컬 매칭이 로컬 리니어가 너무 많아. 그래서 조그만 로컬 리니어에 스톱되면은 그럼 그 결과물은 바로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니셜을 최대한 잘 뽑아서 그럴 듯한 해석을 다 만들어 놓고 나중에 번들어져서 전체적으로 다 조금씩 파이팅이 왜냐면 DLT를 할 때도 저 리니어 이퀘이션을 만들고 과정을 엄청 빼거든요. 크로스 프로덕트가 0이었나? 그럼 X하고 라지 X가 2D하고 3D가 정확하게 선수청 관계가 일치했는데 우리가 피처 익스트랙션을 해보면은 2D 포인트 익스트랙션 그 로컬라이제이션도 정확하지 않거든요. 그 에러가 있고. 그래서 그거 에러를 고정하는 것까지 해서 그게 20년대 베스트페이퍼가 왔었어요. 그래서 모든 스태프들이 전부 다 되게 심플파이된 어프로치메이션으로 처음에 이니셜을 바꾸고 그 다음에 진짜로 이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트루 오브젝트 펑션을 완전 만들었는데 거기다 이니셜을 잘 놔둬서 인티그레이션을 최대한 좋은 솔루션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다 모든 스태프들이 좋은 이니셜 포인트를 구하자 온라인 로스한 이니셜 포인트를 구하자로 파이프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좋은 표를 들고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온라인을 못하고 그런 걸 늘면 늘수록 조금씩 더 많지. 사실 DLT 과정도 여기 SVD 해가지고 구하면 된다라고 간단하게만 얘기했는데 그게 사실 옵티미제이션 방법으로 포뮬레이션이 되거든요. 그래서 포인트가 많아서 이 A라는 시스템 매트릭스가 커지면 커질수록 좀 더 로버스트하게 잘 하나의 뭔가 공통된 3D 포인트 좌표들을 얻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제 애초에 처음부터 2D 코레스폰던스가 많은 애들이 가지고 하면 좀 더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여기를 하고 수학이나 정할 때 스킬을 하나를 선택하면 되는데 그 의미가 지금 슈뷰에서 처음으로 스킬을 선택하는 참 교육이 있지만 처음에 제가 이해를 못한 것 같아요. P를 랜덤으로 하면 P를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세요. 질문이 잘못해서 질문으로 제가 질문을 잘 이해 못한 것 같아가지고. 저 질문이 저도 잘 못 들었는데 질문이 정리하면 그러니까 P를 표현하는 아이덴티티 제로로 했는데 픽셀은 아직 모르는데 근데 PP를 노우로 주고서는 캘큘레이션을 할 수 있는 경우가 뭐냐 네네네. 어떻게 가정을 했길래 P를 알고 있다고 가정할 수 있냐 나 질문인 이게 다시 뒤쪽으로 가고요. 정리를 하고 가면은 파이프라인 전체를 한번 보죠. 이게 조금 뭉뚱그려져서 네. 조금 모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이니셜라이제이션 스텝에서 저 앞에 둘러보면 뭐예요? 뭐가 써있는지. 지오메트릭 버티케이션 이게 있죠. 네네. 저는 2D단에서 피처 매칭을 통해서 이 피처, 이 이미지하고 이 이미지하고 요 코레스폰던스들이 이어져 있고 이
이 점이 저기서 저렇게 오고 있다라는 2D 포인트들의 릴레이션십만 진짜 대상 그래프 형태로 만들어 놓는 거가 끝이에요. 그래서 지오메트릭 베리피케이션은 2D 매칭은 그냥 어피어런스, 주변에 패치와 비슷하게 생긴 매칭을 하는 거고, 지오메트릭 베리피케이션 그 위에서 아까 남현 학생이 얘기했던 것처럼 진짜 저쪽 건물하고 이쪽 건물하고 비슷해가지고 약간 잘못된 매치도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지오메트릭하게 만든지 베리피케이션까지 해야지는 이제 잘라내는 거예요. 건물을 달리지하고 그걸 컬션을 다 끊고 나서 좀 그나마 깨끗한 어떤 그래프를 만듭니다. 그 다음에 그 그래프를 다음 스텝에다 던져주면은, 그래서 이니셜라이제이션은 건 뭐냐면은 아까 두 이미지 페어 중에 어느 걸 골라야 되는지, 아니야, 그 그래프입니다. 이 이니셜라이제이션은 일단 첫 번째로 저기서 그 카메라 포즈들의 이니셜 포인트하고 3D 포인트들을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저기 트라이앵글레이션 스텝이 있긴 한데 처음에 이니셜라이제이션 일단 가장 좋은 두 개를 고르고 두 개에서 에센셜 매트릭스를 줘요. 그럼 에센셜 매트릭스는 두 카메라 사이의 관계를 하나로 엔코딩하는 3x3짜리 매트릭스예요. 그럼 저 에센셜 매트릭스 우리가 쪼갤 수가 있어요. 어떻게 쪼개냐? 카메라 P하고 P'으로 쪼갤 수가 있는데, 우리가 P가 아이덴티티 제로라고 그냥 가정을 하는 거야. 카메라를 하나는 얘는 그냥 원점이 있는 카메라라고 우리가 가정을 해요. 그럼 얘를 기준으로 앞으로 3D 리컨스트럭션을 할 거야라고 우리가 정하는 거야, P는. 그 다음에 그러면 P 하나는 정해졌으니까 이부터 우리가 뭘 디컴포지션 할 수 있냐면 P'을 디컴포지션 할 수 있어요. 카메라 포즈가 일단 나와. 먼저 나와. 이렇게 카메라 포즈 두 개가 나오면은 그거 뭘 할 수 있어요? 트라이앵글레이션 할 수 있죠. 이제 알고 있으니까 P를. 그래서 일단 트라이앵글레이션 해. 그래서 3D를 알았어요. 근데 이걸 어디에서 나온 3D냐면 두 개의 이니셜 페어에서만 나온 3D. 여기서 한 장씩 더 붙여가는 거예요. 카메라 포즈 또 다른 세 번째 이미지. 얘 이제 P 프라임 프라임을 줘야 돼. 그럼 이 프라임 프라임하고 지금 이 3D하고 관계는 어떻게 되는데, 그리고 나머지 카메라들하고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그걸 알기 위해서 이 프라임을 붙이는 게 인크리멘탈 스텝이에요. 여기서 이제 포즈를 프라임으로 가고, 이걸 구한 다음에 3D 트라이앵글레이션을 다시 해서 3D 트라이앵글레이션 포인트들을 더 많게 만들고 걔를 더 리파인을 해요. 그래서 트라이앵글레이션도 더 정확하게, 그다음 포즈 에스티메이션도 더 정확하게 하나씩 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서 이미지 레지스테이션이라는 게 P 프라임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P하고 P 프라임이 이니셜라이제이션에서 나오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3D가 X가 이니셜 스피드가 나오고, 그다음에 이미지 레지스테이션에서는 3D, 2D 관계를 이용해서 프라임을 구하고, 그다음에 프라임 구하는 거 같아서는 우리는 P하고 P 프라임하고 사이에서 트라이앵글레이션에서 3D 포인트 더 올릴 수 있고, 그걸 또 번들해가지고 전부 다 다니까 한 번에 돼요. 3D 포인트와 카메라 P 프라임, P 프라임 이 셋을 전부 다 하나의 옵티미제이션을 다 리파인을 잡았다. 그 다음에 이제 또 그러면은 아웃라이어 필터링 같은 걸 해서 또 여기서 우리가 잘못했던 게 있었지. 그걸 지워. 최대한 깨끗하게 만들어놓고 또 이제 다음 사진을 붙이는 거예요. 이게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 P3 프라임이 나오죠. 약간 이런 식으로 하나씩 붙이는 게 인크리멘탈을 보였습니다. 왜 이런 게 한 번에 하면 안 되냐고 하면은 스케일 앰비규이티 때문에 한 번에 할 수가 없어요. 이론적으로. 카메라 두 개 사이 페어를 구하면 이 카메라 포즈 사이의 어떤 코디네이트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그걸 레지스테이션 할 수가 없어요. 서로 다 하나로 붙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인크리멘탈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에센셜 매트릭스는 2D, 2D 관계에서부터 P하고 P 프라임이 나오는 거고, 세 번째 붙이는 거에서부터는 프로세스가 달라져요. 3D 포인트들에서부터 2D 사이의 관계를 통해서 카메라 포즈를 붙여요. 이거가 이제 카메라 포즈 에스티메이션이라고 불러서 이 문제는 좀 다른 문제. 에센셜에서 P하고 P 프라임 더하는 게 처음에 이니셜에서만 이렇게 포즈를 구할 수 있고, 그 다음부터는 에센셜 매트릭스를 쓸 수가 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에센셜 매트릭스는 2D, 2D 관계, 그 다음부터 세 번째 뷰부터는 이제 3D, 2D 관계를 통해서 카메라 포즈를 구합니다. 그게 큰 차이죠. 그 다음부터 이제 계속 인크리멘탈하게 하는 거는 3D, 2D 관계를 통해서 좀 하나씩 줍니다. 그래서 앵커 3D를 놔두고 앵커 3D 기반으로 카메라 이미지랑 하나씩 줍니다. 그런 프로세스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좀 약간 언더스탠딩이 안 되었기 때문에 학생들이 기분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부분이 P 트라이앵글레이션 할 경우는 없습니다. 트라이앵글레이션 할 때 카메라 포즈가 있어야지 레이를 그릴 수가 있어요. 고정은 아니고 계속 업데이트 될 거예요. 네, 저거 다 이니셜이에요. 이니셜라이제이션. 그러니까 나중에 P0라고 나와서 제가 앵커로 뒀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번들어져서 할때 저걸 P0로 항상 고정시키지 않으면 제대로 리파인 돼요.
제 생각에는 안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대부분 그냥 뭐 신경 쓰지 않고 그냥 건드려주시면 돼요. 일단 이번 세미나에서는 교수님이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3뷰 이상 붙일 때는 이제 2뷰로 처음에 이니셜라이즈 된 거를 만들어 놓은 3D 포인트랑 그다음에 이제 또 세 번째 뷰에서 나온 2D랑 이렇게 코레스폰던스를 찾아서 하는 PMP 문제 같은 것들을 풀어야 되는데 그거는 또 여기 세미나에는 안 넣어놨거든요. PMP 문제 같은 경우는 전에 멀티뷰 스터디 할 때 한번 나왔었는데 다시 보면 좋겠지만 일단은 전 범위가 또 너무 커질까 봐서 사실 뒤에 번들 어저스트먼트 내용이 좀 많아가지고 네, 그래서 이니셜라이즈 된 카메라 2개를 가지고 총 4가지 이런 3D 트라이앵글레이션 해보고 그 중에 가장 이제 어떻게 보면 물리적으로 이 카메라 프론트 뷰의 포인트가 밸리드한 포인트가 많은 애를 셀렉션 한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카메라 이제 포인트랑 이 3D 포인트 라지 X를 찾게 되는 거죠. 네, DLT 같은 방식으로. 그러면 이제 가지고 있는 게 일단 지금 당장 투뷰만 생각을 해보면은 가지고 있는 거는 카메라 포즈 파라미터, 근데 P랑 P 프라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걔네들에 해당하는 라지 X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 거죠. 3D 포인트들, 뭐 N개라고 하면 총 N개의 그런 포인트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뭐 더 이미지를 붙이기 전에 얘네들 가지고 한번 리파인을 하는 과정이 또 들어갈 수가 있는데요. 이미지를 붙이고 리파인 할 수도 있고. 근데 어쨌든 이런 처음에 이니셜라이즈 된 걸로 찾아낸 애들이 근데 또 노이즈 할 수 있기 때문에 얘네들을 이제 다 언노운으로 두고 언노운이라 할까요? 혹은 뭐 아직 픽스는 안 된 그런 베리어블로 두고 카메라 포즈 파라미터 3x4짜리 2개랑 뭐 3D 포인트 걔네들 다 파라미터로 두고 옵티미제이션 문제를 풀게 됩니다. 그 문제를 이제 번들 어저스트먼트라고 하는데요. 일단 논리니언 메소드인데 이런 스트럭처에서 3D 포인트랑 카메라 포즈, 모션을 조인트리 리파이닝하는 논리니어 옵티미제이션 문제입니다. 여기서 번들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냥 라이트 레이의 묶음들을 번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걔네들을 이제 이터레이티브하게 리파이닝하는 과정이 번들 어저스트먼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중요한 오브젝티브 펑션 중 하나로 이제 리프로젝션 에러라는 걸 미니마이즈 하는 식으로 이렇게 옵티미제이션 문제를 푸는데 이 문제는 이제 보통 논리니어 리스트 스퀘어 푸는 르벤버그 마커라는 방식으로 이렇게 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리프로젝션 에러랑 LM 옵티미제이션 관련해서 조금 개념을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번들 어저스트먼트 하기 전과 후의 그림을 들고 와봤는데 처음에 이니셜라이즈 된 걸로 이렇게 찾아낸 포인트 클라우드가 되게 노이즈하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카메라 뷰 같은 거는 딱히 묘사가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카메라 뷰도 동시에 이렇게 옵티마이즈 하는 과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 빨간색이 이제 실제 그라운드 트루스 카메라라고 한다면 이건 좀 다른 논문에서 들고 오긴 했는데 어쨌든 번들 어저스트먼트를 통해서 카메라 포즈도 이렇게 정확히 찾는 걸 목적으로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3D에서 그라우드 네, 그렇죠. 이건 다른 논문인데 그 번들 어저스트 결프에서 가져온 건데 여기선 실제로 이제 여기선 그라운드 트루스가 있지만 이제 전체 SFM으로 가져왔을 때는 그라운드 트루스가 없기 때문에 그냥 가장 옵티멀한 카메라 포즈를 찾는다고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세팅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2D 이미지들을 총 뭐 NI 개를 가지고 있고 옵티미제이션 파라미터는 아까 전에 얘기 드렸다시피 저희가 이니셜라이즈로 찾아낸 혹은 뭐 이미지를 계속 붙이면서 찾아낸 카메라 포즈 총 NI가 있겠죠. 이미지가 NI 장이 있으니까 카메라 포즈도 NI가 있을 거고 그다음 걔네들을 통해서 찾아낸 하나의 어떤 3D 포인트 코디네이트들이 총 포인트가 뭐 NJ가 있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옵티미제이션 파라미터가 설정이 될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의 상황을 좀 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 이렇게 트라이앵글레이션 해서 찾아낸 이 포인트랑 그 다음에 이미지 얘네들이랑 매치된다라고 했는 한 그 스몰 x1j 각 뷰마다 이런 포인트들이 실제로 리프로젝션 해봤을 때 에러가 존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이 에러들을 모든 뷰에 대해서 다 더해줘서 이 에러를 다 서메이션 한 걸 전체적으로 미니마이즈 하는 이 옵티미제이션 파라미터를 찾는 게 번들 어저스트먼트 세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리프로젝션 에러, 이 파이라는 건 그냥 카메라 프로젝션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각 이미지 뷰마다 3D 포인트 하나를 이렇게 뭐 하나를 프로젝션 했을 때 걔네들이 2D 좌표랑 프로젝션 된 좌표 간의 에러를 어큐뮬레이션 다 더해가지고 이 전체적인 에러를 줄이는 이 파라미터들, 모든 카메라 파라미터와 모든 3D 포인트들을
찾아내는 것이 목적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되게 좀 식이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 이걸 조금 정리를 해보면 그냥 되게 간단한 논리니어 리스트 스퀘어 문제로 포뮬레이션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옵티미제이션 문제이기 때문에 2분의 1을 붙여도 아마 계산의 편리성을 위해 2분의 1을 잠시 붙여놨는데 이런 식으로 에러 펑션들의 그냥 스퀘어드 서메이션을 미니마이즈하는 이 옵티미제이션 베리어블 x를 찾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걸 푸는 방법은 가장 간단하게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퍼스트 order로. 그래서 스텝 사이즈를 뭐 입실론이라는 걸 하나를 잡아놓고 거기서 이 에러 코스트 펑션, 뭐 에너지 혹은 에러 펑션의 그레디언트를 통해서 그레디언트의 반대 방향으로 x를 파라미터를 업데이트 해주는 방법이 그레디언트 디센트가 될 거고요. 그럼 여기서 자코비안 같은 것들이 이제 도입이 될 수 있습니다. 자코비안 같은 경우는 지금 E11이라고 한다면은 E11부터 뭐 ENIAJ 이렇게 좀 복잡하게 돼 있는데 E11이라고 하면 앞에서 봤던 식을 좀 생각해보면 I랑 J가 1인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포인트 클라우드 3D 포인트 처음에 찾아낸 첫 번째 점을 첫 번째 카메라로 프로젝션 했을 때 거기서 이 2D 에러를 이제 그 픽셀 에러를 리프로젝션 에러를 E11이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코비안도 구해주고 이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문제는 이제 아까 전에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 문제 자체가 되게 non convex하고 로컬 미니마가 많기 때문에 이게 그레디언트 기반으로 간다면 로컬 미니마 근처에서는 그레디언트 스텝이 거의 0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컨버전스가 느려지는 문제점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단 이거 지금 얘기하는 얘기는 꼭 번들 어저스먼트뿐만 아니라 그냥 논리니어 리스트 스퀘어 푸는 방법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뉴턴이나 가우스 뉴턴 같은 세컨드 오더 방식들이 이제 제안이 됐었고요, 고전적으로. 여기서는 이제 단순히 그레디언트만 보지 말고 또 스텝 사이즈를 고정시켜 놓지 말고 저희가 문제를 풀고 있는 이 에러 펑션의 컬베이처, 해시안 값을 얘네들의 공률이 어떻게 되는가를 보고 좀 어댑티브하게 이런 스텝 사이즈를 좀 조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정을 해줬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그냥 단순히 뉴턴 같은 경우는 이런 해시안 텀이 해시안의 인버스가 들어가게 되는데 이거를 가우스 뉴턴에서는 이 자코비안의 트랜스포즈 JTJ로 이렇게 어프록시메이션 할 수 있는 것까지 해서 가우스 뉴턴 방식이 제한이 됩니다. 해시안을 구하는 것 자체가 컴퓨테이션 익스펜시브 하기 때문에 이런 자코비안의 어프록시메이션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했을 경우에 뭐 아까 전에 봤던 그런 로컬 미니마 근처에서의 컨버전스 속도라는 그런 문제점은 좀 개선이 될 수 있는데 뉴메리컬 스테빌리티 관점에서 이슈가 좀 생기게 됩니다. 해시안이 이제 혹은 뭐 세컨드 데리베티브가 0인 지점에 갔을 때는 얘네들이 스텝 사이즈가 어떤 이미의 값도 될 수 있고 아주 커질 수도 있기 때문에 갑자기 발산해버리는 경우가 좀 생길 수 있어서 오히려 스테빌리티가 이제 그레디언트 디센트보다 좀 떨어질 수가 있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해주기 위해서 르벤버그 메소드라는 게 생기게 됩니다. 똑같이 이제 세컨드 오더 메소드인데 여기다가 좀 약간 어댑티브하게 퍼스트 오더, 그레디언트 디센트 같은 것도 좀 섞어서 쓸 수 있도록 해준 방법이에요. 여기서는 댐핑 팩터라는 람다라는 하이퍼 파라미터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런 람다라는 팩터를 하나 두고 이 사실 해시안이 인버트 되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를 좀 레귤라이즈를 해주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해시안 텀에 어프록시메이션 텀에다 람다 i를 더해줘서 이게 조금 뉴메리컬 스테빌리티를 가질 수 있도록 설정을 해줬고 이 람다가 만약에 값이 매우 크다면은 사실 이 앞에 해시안 텀은 어떻게 보면 무시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람다가 아주 커지게 된다면 람다가 아주 커지게 된다면은 사실 이 인버스 텀은 그냥 람다분의 1 곱하기 i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건 결국에 상수기 때문에 그레디언트의 상수 곱해서 업데이트하는 거니까 람다가 매우 클 경우에는 그냥 스텝 사이즈가 람다분의 1인 그레디언트 디센트랑 거의 같아지는 효과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 람다는 댐핑 팩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람다는 고정된 값이 아니고 어댑티브하게 조금 옵티미제이션 과정 중에 설정을 해주는 값인데요. 한번 이렇게 람다를 넣고 업데이트 스텝을 거쳤는데 전체적인 에러가 줄어든다면은 람다를 그대로 그냥 두는데 람다가 만약에 이렇게 계산을 해봤는데 에러가 줄어들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뭔가 문제가 있다는 뜻이겠죠. 그러면은 스텝 사이즈를 그러니까 람다를 확 키워버려서 얘네들이 조금 그런 에러가 뭐 올라가는 지점들을 빨리 통과해버릴 수 있도록 스텝 사이즈를 확 키워버리는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if else 같은 부분이 좀 들어가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도 아까 전에 람다가 매우 클 경우에는 그냥 그레디언트 디센트랑 비슷해진다라고 했는데, 그럼 람다가 크면 스텝 사이즈가 사실 또 0에 가까워지는 거랑 마찬가지겠죠. 그러면 또 그레디언트 디센트에 생겼던 문제가 똑같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로컬 미니마 근처에서 컨버전스가 느려진다라는 문제가 생겨서 이거를 조금 더 개선한 이제 르벤버그 방식에다가 마커라는 사람이 조금 더 개선해서 르벤버그 마커 메소드가 생겼습니다. 르벤버그 마커 방식은 이게 좀 약간 웃긴 게 되게 계속 왔다 갔다 거리거든요. 1차 퍼스트 오더 방식이 문제가 있어서 세컨드 오더를 했는데 걔도 문제가 있어서 다시 퍼스트 오더를 붙였는데 걔도 문제가 있어서 또 세컨드 오더 방식을 붙이는 좀 왔다 갔다 거리는 방식인데, 그래서 아까 전에 람다에다가 댐핑 팩터에다가 아이덴티티를 곱해서 더해주던 거에 반해서 얘는 또다시 이제 우리는 에러 펑션의 컬베이처를 봐야 된다라고 해서 이 해시안 어프록시메이션의 다이애고널 텀들을 다이애고널 성분만 남은 매트릭스를 더해주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그레디언트 디센트, 람다가 아무리 커져도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또 세컨드 오더 메소드처럼 컬베이처를 잘 보면서 컨버전스를 좀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런 메소드다. 그래서 좀 일반적으로 논리니어 리스트 스퀘어에서는 르벤버그 마커 방식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추가로 에버노트의 세컨 그레디언트 펑크로 변했어요. 좀 의미가 아이덴티티니까 이걸 쪽에서 안정화시킬 때 있는데 그러면 어떤 제가 그냥 어떻게 보면 좀 받아들이고 넘어가는데, 이런 해시안 세컨드 오더 텀의 그런 다이애고널 텀이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걸 좀 약간 1차 미분, 1차 함수 그런 쪽으로 좀 생각을 했었는데, 어, 음, 다이어트 펑크를 더해주는 한 베이스 방향을 보는데 방향을 구하겠다. 아이덴티티 좋아하는구나. 엑시스 방향을 보는데 커버서를 다 보다 조금 더 엑시스에 맞게 펼쳐진다. 아이를 마음을 다 이제 머리가 크게 다이어트 펑크 패시아를 가고 패시아 폭스웨이스 한 거 다이어트 펑크 XY 시장을 더욱서 조금 더 그래. 제 생각은 그것도 있고, 아이덴티티는 데이터 인디펜던트하게 다이아고널 그 컨디션을 기표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저 자코비아는 그레디언트, 퍼스트 오더 그레디언트하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그레디언트의 베리에이션이 되게 큰 축이 있고 되게 적은 축이 있어요. 그럼 걔네들의 베리언스는 코베리언스로 우리가 문제될 수가 있겠죠. 근데 코베리언스를 우리가 직접 구하는 거는 사실 불가능하니까, 저 자코비안 같은 거 체스코 저렇게 아웃터 프로덕트 하는 뭐가 나와요? 그 뭐지? 시메트릭 매트릭스가 나오는데 뭐지? 샘플 코베리언스 보는 거죠. 저거의 베리에이션이 크냐 작냐, 저걸 어댑티브하게 저 람다 스케줄링에서는 어드저스트하기 위해서 저희 매그니튜드가 큰 애에 대해서는 인버스를 크게 넣고 작은 애들에 대해서는 적게 넣고, 그래서 약간 스탠다디에이션, 노멀라이제이션을 쓰려고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어떻게 보면 사실 보면은 앞에 똑같은 텀이 있어요. 앞에 똑같은 텀, 다이아고널만 보면은 앞에 거가 똑같은 텀이 있어서 1 플러스 람다가 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서, 그냥 아까 남현 학생이 얘기한 것처럼 다이아고널 텀 엑시스에 대해서는 오토 다이아고널 텀 대비해서는 그래도 얘의 방향은 영문으로 수준이 돼야 되고, 그다음 오토 다이아고널은 약간 저 앞쪽에 해시안 어프로시메이션은 팩터, 웨이팅 팩터를 적용하려는 거예요. 근데 다이아고널 텀은 우리가 익스플리시트하게 얘는 무조건 따라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근데 어렵지. 그래서 48팩터로 보면은 저 에러 텀이 어떤 자코비안에 대해서는 밑에 파라미터가 어떤 거였냐에 따라서 굉장히 막 이거 조금만 변해도 똑같은 델타만큼 변해도 엄청 크게 바뀌는 애가 있고, 이거 조금 델타만큼 변해도 조금 바뀌는 애가 있거든요.
그 부분을 고려해서 업데이트 스텝을 정해 주자라고 이해를. 저도 약간 받아들이고 넘어가면 되는데 잘 디스커션이 된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업데이트 스텝을 좀 어드저스트를 해가면서 결정을 하겠다라는 게 리벤버그 마커 방식이고, 이게 조금 굳어져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그 문제로 앞에 SFM 번들 어저스먼트 문제로 좀 돌아오자면은, 일단 에러 펑션을 뭐 IJ라고 한다면은 J라는 3D 포인트를 i번째 카메라에다 프로젝션 했을 때 그 에러를 있는 EIJ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라지 X, 이 파라미터들은 생각해보면 카메라 1부터 n까지 이렇게 스택이 돼 있는 애들이고, 그 다음에 또 포인트, 3D 포인트 1부터 뭐 nij까지 이렇게 스택해 놓은 파라미터거든요. 되게 디멘전이 클 건데, 그러면은 얘네들에 대해서 자코비안을 구하는 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자코비안 구하는 걸 생각해보기 위해서 문제를 조금 간단하게 좀 포뮬레이션해서 예시를 들어서 카메라가 뭐 3개고 포인트가 4개인 상황을 좀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해볼 건데요. 이렇게 카메라 3D 포인트 예측한 게 4개가 있고, 그다음에 카메라, 그걸 찍고 있는 카메라 3개가 뷰가 다른 애들이 3개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에러 펑션을 한번 자코비안을 좀 생각을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좀 스파스한 성질을 가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보자면은, 이 첫 번째 로우는 아까 전에 제가 식을 나타냈을 때 E11이었습니다. E11이라는 거는 X1, 포인트 1을 카메라 1에다가 프로젝션 시켰을 때 에러거든요. 그럼 그 에러 값은 이 카메라 1과 포인트 1을 제외한 나머지 애들을 아무리 살짝씩 바꿔봐도 그 에러 값은 변하지 않을 거잖아요. 혹시 이게 이해가 됐나요? 지금 E11이라는 거는 이 포인트, 이 3D 포인트 1번과 카메라 1번에 대한 에러인데, 그러면 이 자코비안 텀에서 카메라 2, 3이랑 포인트 2, 3, 4에 대해서는 자코비안 그레디언트 값이, 데리베이트 값이 다 0이 되는 게 직관적으로 맞잖아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뭐 예를 들어 포인트 3을 카메라 2에다가 프로젝션 시킨 에러를 계산하는데, 나머지 포인트들을 아무리 흔들거나 카메라를 살짝씩 어드저스트 해봐도 이 그레디언트는 0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런 물리적인 관계를 생각해 본다면 자코비안이 되게 스파스한 성질을 가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게 직관적으로 좀 와닿으실 거라 생각하고, 그리고 사실 또 여기서 뭐 제가 슬라이드에 넣진 않았는데 여기서 조금 더 스파스하게 만드는 방법도 있는 게, 사실 포인트 3번 같은 경우나 포인트 3번은 카메라 1의 그런 어떤 이미지 플레인을 벗어난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아예 삭제해버려도 된다라는 그런 인투이션이 있어서 걔네들 이런 자코비안 매트릭스를 조금 더 스파스하게 만들어서 해시안 어프록시메이션 할 때 컴퓨테이션이라든지 그런 걸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조금 예시를 하나 더 들어볼 건데, 이건 박현수 교수님 강의에서 좀 가져왔습니다. 이게 동영상 제작님, 이게 사람이 고프로 매달고 이제 자전거 타는 영상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얻어낸 프레임들 가지고 SFM을 하고 번들 어저스먼트를 하고 싶은 상황인 거예요, 지금. 근데 아까 전에는 포인트가 4개고 카메라가 3개인 경우를 생각했는데, 지금 포인트가 그러면 엄청나게 많아지겠죠. 카메라 프레임도 되게 많아지고. 네, 그래서 이걸 조금 상황을 좀 다 트래킹 해가지고 좀 보면은 총 카메라 수, 총 프레임 수라고 볼 수 있겠죠. 3009개의 프레임을 가지고 있고, 이를 통해서 트라이앵글레이션 된 3D 포인트가 한 130만 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 자코비안이랑 그 해시안 어프로시메이션 같이 다 구해보면 사이즈가 거의 600만 바이 600만이라는 엄청난 되게 큰 라지 스케일의 매트릭스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 자코비안 아까 스팔시티를 가지고 있다라고 했는데, 걔를 비주얼라이즈 해보면 여기 흰색이 실제로 다 스파스한 부분이고, 얘네들을 J 트랜스포즈 J를 구해서 실제로 인버스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J 트랜스포즈 J를 구해보면 이런 식으로 매우 또 스파스한 또 디멘전이 매우 크기 때문에 실제로 그 번들 어저스먼트나 아니면 르벤버그 마커 같은 방식에서 특히나 번들 어저스먼트는 이런 스파시티가 좀 보장이 되기 때문에 이 J 트랜스포즈 J를 진짜 인버스 하지 않고 뉴메리컬하게 다른 방식으로 이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봤던 파라미터 업데이트 룰을 조금 정리를 해서 얘를 리니어 이퀘이션, 리니어 시스템 푸는 걸로 좀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이 파라미터 변화량 델타라고 두고 이 해시안 어프록시메이션 텀, 스텝 사이즈 텀인데, 얘를 이렇게 넘겨주면은 사실 저희가 인버스는 구하기 힘들지만 얘 자코비안 J 트랜스포즈 J는 스파스하기 때문에 되게 그래도
효율적으로 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지금은 모르는 게 델타 x고 나머지 값들은 다 측정할 수 있는 값이기 때문에 이런 델타 x를 구하는 리니어 시스템 솔빙 문제로 바뀌게 되고요. 이거를 푸는 거는 이제 절대 인버스를 취하는 게 아니고 이제 슈어 컴플리먼트 같은 거나 아니면은 프리컨디션드 컨주게이트 그레디언트라고 이제 계산 선형대수에서 배우는 이론들이 있어요. 이터레이티브하게 뭐 약간 이터레이션을 돌긴 하지만 그래도 컴퓨테이션 관점에서는 단순히 인버스 취해서 계산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기 때문에 이런 라지 시스템에서는 계산 선형대수의 좀 지식을 사용해서 풀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은 좀 많이 까먹었긴 한데 작년이었나요? 그때 수학과 최민석 교수님 수업을 들었었는데 거기서 이 방법들 되게 잘 가르쳐 주셔서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계산 선형대수나 아니면 수치 해석이나 그런 쪽을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최민석 교수님 강의가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좀 정리를 하자면 이제 번들 어저스먼트까지 좀 끝났고 전체적으로 이제 코레스폰던스 서치랑 인크리멘탈하게 하나씩 붙여가면서 리컨스트럭션 하고 또 번들 어저스먼트 하고 또 붙이고 번들 어저스먼트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에 아웃풋으로 이렇게 3D 포인트랑 카메라 모션을 찾아내는 게 전체 파이프라인입니다. 조금 되게 각각 요소마다도 제가 앱스트랙션을 많이 해가지고 조금 오히려 더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또 궁금하시면 또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이런 번들 어저스먼트를 제가 원래 오늘 소개하려고 했던 논문이 이거였거든요. BA넷이라고 런어블한 옵티미제이션 레이어를 구성을 해서 이걸 조금 더 잘 해보자 라는 게 BA넷이었고요. 이런 번들 어저스먼트의 이런 르벤버그 마커 식을 보면은 여기서 댐핑 팩터가 아까 전에 고정된 게 아니고 한번 해보고 값을 보고 이렇게 에러 변화량을 보고 결정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if else 때문에 디퍼런셔블한 옵티미제이션 레이어를 만들고 싶어도 이런 if else 문제 때문에 논 디퍼런셔블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그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이제 조금 이 논문에선 제안을 했고요. 이거는 좀 간단하게만 설명하고 가겠습니다. 일단 이 논문에서는 댄스 SFM이라는 걸 제안했어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건 스파스한 키포인트들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댄스하지 못한데 얘네들은 이미지 피처를 사용해서 좀 SFM을 잘하는 이미지 피처도 러너블하게 CNN을 배워서 학습을 해보자 이런 내용이었고 그 다음에 댄스 뎁스맵을 통해서 3D 스트럭처를 좀 리컨스트럭션 하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번들 어저스먼트 레이어를 이제 옵티마이제이션은 원래는 논 디퍼런셔블하게 계속하는 거를 레이어로 네트워크 레이어로 구성을 해서 얘를 르벤버그 마커 레이어를 이제 미분 가능하게 백프로파게이션이 가능하게 전체적으로 구성을 해서 전체 그냥 SFM 과정을 학습 기반으로 한 논문이고요. 아이클레어 오랄이었던 기억을 합니다. 네, 그래서 번들 어저스먼트 레이어를 어떻게 구성했냐면 그 이전 스테이트 저희가 결국에 앞에서 봤던 카메라 파라미터랑 3D 포인트를 스택해 놓은 그 스테이트랑 뭐 이미지 피처를 가지고 에러를 계산한 다음에 이 앞에서 노테이션을 좀 통일했는데 어떤 에러를 계산해서 현재의 스텝의 에러를 보고 댐핑 팩터를 데이터를 통해서 학습을 하게 바꿨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if else 문 때문에 그게 if else 컨디션 때문에 논 디퍼런셜을 했는데 얘를 그냥 이미지 피처랑 현재 에러를 가지고 MLP로 데이터를 통해서 배우도록 그렇게 포뮬레이션 해줘서 전체적인 파이프라인을 디퍼런셜을 하게 만들었고 이거를 계속 이제 어떻게 보면 리컨트하게 이 유닛을 네트워크를 통과시키면서 몇 스텝 거치면은 바로 이제 옵티멀한 그 파라미터가 카메라 파라미터랑 3D 포인트가 나오도록 그렇게 구성을 해줬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고전적인 SFM에 간단하게 런어블한 부분 몇 개 끼워 넣어서도 되게 좋은 논문이 되는 것 같아서 일단 이분들이 이론적으로도 되게 빡싹하게 알고 계신 것 같고 그래서 좋은 논문이었던 것 같아서 한 번씩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게 기본적으로 기존에 있었던 옵티미제이션을 언롤링 언롤링이 사실 되게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되게 간단하게 잘 저게 제가 예전에 항상 얘기했던 것 중에 CML 지코라는 무슨 용실 있잖아요. 그래서 저런 테크닉으로 노는 부분을 진짜 많이 썼어요. 저런 스타일의 좀 바람직한 것 같다. 백그라운드가 좀 잘 알고 간단하게 설명해서 진짜 딱 전체 이터레이션 과정에서 이거
르벤버그 마커에서 이 MLP 추가해 준 것만으로 이걸 디퍼런셜하게 만들 수 있었다는 게 저는 간단한 것 같으면서도 아무나 이걸 생각하지는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제 아주 클래식 컴포넌트 알아야 될 거나 말해야 될 게 되게 많아서 조금 제가 앱스트랙션을 많이 넣었고 전체적인 과정 설명을 조금 위주로 하려고 했었는데 의도대로 됐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런 클래식 컨셉들을 조금 알아가서 좀 찾아보고 또 각자 연구에 써볼 만한 데가 있으면 써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뭐 이제 실제 콜맵 같은 거 돌려보면 이렇게 되게 덴스한 리컨스트럭션도 얻을 수가 있게 되는데 얘는 단순히 SFM만으로는 안 되고 뒤에 멀티뷰 스테레오라는 좀 패치 기반으로 좀 더 덴스한 매칭을 해주는 그런 알고리즘까지 붙어야 이런 덴스한 리컨스트럭션이 가능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좀 더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발표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